2017년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 예수의 모습을 한 한 점의 그림이 경매에 오릅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은 경매에 참여했고 마침내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구매자가 낙찰을 받습니다. Leonardo Salvator Mundi selling here at Christie's. $400 million is the bid, and the piece is sold. 그림의 낙찰가는 4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5,02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미술경매 역사상 가장 비싼 작품의 낙찰가입니다. 2021년 5월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고 가격은 163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 한 점이면 더 펜트하우스 청담을 30채 살 수 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렇게 엄청난 가격에 낙찰된 그림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경매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 1958년 소더비 경매에 최초로 등장했죠. 당시 낙찰 가격은 60달러, 하나로 단돈 7만원 정도였습니다. 60년 만에 가격이 무려 718만 배 오른 셈인데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도지코인보다도 효율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예술 재테크의 최고봉입니다. 대체 이 그림은 어떻게 이렇게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살바토르 문디의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이면서 동시에 서양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입니다. 그는 회화, 건축, 철학, 시, 작곡, 조각, 육상, 물리학, 수학, 해부학 등 다양한 분야에 능한 르네상스 시대의 종합적 천재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의 회화 작품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이 처음부터 최고의 그림으로 평가받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처럼 미술을 주된 업으로 삼던 사람들의 그림이나 조각이 오히려 더 인정받았었죠. 이런 다빈치를 최고의 화가로 만들어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기다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모나리자도 사실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나리자는 원래 루브르 박물관의 한쪽 면을 다른 작품들과 같이 장식하는 그런 정도의 작품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이 1911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각국의 신문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도난 사건의 용의자들로 당시 최고 인기 스타였던 프랑스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스페인 출신 화가 피카소가 지목됐기 때문이죠. 당시 문화의 아이콘이었던 아폴리네르와 피카소가 연루되어 있으니 언론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한 기사거리였던 셈입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은 일주일 내내 모나리자에 대한 기사를 다루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점 부풀려지기도 하고 원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도 밝혀집니다. 결국 이 그림은 3년 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발견되고 루브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는요 엄청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피렌체에서는 모나리자를 일정 기간 동안 우피치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몰려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반환하는데 이탈리아에서부터 프랑스까지 기차에 싣고 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은 마치 올림픽 영웅이 귀국하는 것처럼 파리역의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나리자를 기다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나리자는 또 한 번 언론의 관심을 받고 루브르의 전시는 대성황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생긴 작품은 훨씬 더 많이 유명해지고요. 이 그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수프마토 기법이라든지 과학적 원리나 자세 등등 사소한 것까지 연구가 되면서 점점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이 더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죠. 이에 따라 세상에 15점가량의 회화작품만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잡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958년 예수의 모습을 한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덧칠된 작품 한 점이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크기는 66cm 정도, 오른손으로는 축복을 내리며 왼손으로는 크리스탈 보주를 들고 있는 전형적인 기독교 도상의 그림이었죠. 원래 이 그림은 유럽의 궁정 벽들을 전시해 오던 것들인데요. 1900년 영국의 미술품 수집가가 이를 손에 넣었고 58년 후에 경매에 나온 것이죠. 이 그림의 최초 낙찰가는 6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만원입니다. 처음 이 그림의 작가는 다빈치 공방에서 일하던 일반인 직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처음 경매에 나왔던 당시에 다빈치 공방에서 일하던 일반인의 직인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림이 훼손되고 덧칠도 많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그런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작품이 2005년경 작품 소유주의 동의하에 덧칠을 지우고 X선 검사를 통해 원래 그림의 화풍대로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영국의 국립박물관인 내셔널 갤러리가 충격적인 발표와 함께 이 그림을 전시하는데요. 바로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는 점이죠. 내셔널 갤러리의 감정가들은 살바토르 문디 그림 틀의 나무가 다빈치가 다른 작품에 썼던 것과 동일하고 X선 감식 결과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후기 화풍이 맞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자 후에 살바토르 문디의 경매를 맡게 된 크리스티에서 남자 모나리자 최후의 다빈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작품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상 미술품 경매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인 5,026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저는 사람들은 상품이 아닌 브랜드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살바토르 문디는 1958년이나 2017년이나 같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그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라는 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천지 차이였죠. 그 그림을 구매한 사람은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 자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같은 그림이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는 점이 그 그림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브랜드는 좋은 것이 아닌 특별한 것입니다. 같은 상품이더라도 그것이 브랜드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특별하게 느끼죠. 같은 운동화를 신더라도 나이키는 더 편한 것 같고, 같은 핸드폰을 사용하여도 애플의 것은 더 감성적이고, 같은 음료를 마셔도 코카콜라는 더 믿음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처럼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신뢰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고작 몇몇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같은 체형, 같은 스펙,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오직 몇몇과의 관계만 특별하게 가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리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내가 공유하고 있는 그 스토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을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브랜드입니다.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 시간, 감정 등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기꺼이 사용하죠. 이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브랜드로 인식되기를 바라나요? 아니면 상품으로 인식되기를 바라나요? 상품은 필요에 의한 것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은 모두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스스로를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세상의 기준에 맞게 잘 만들어진 상품이 될 뿐입니다. 반면 브랜드는 관계와 스토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외모, 상황, 스펙이더라도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죠. 브랜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외모, 상황, 스펙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브랜드가 되길 원한다면 모나리자 사건을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토리를 얻게 되고 마침내 그 이름이 브랜드가 된 것처럼 당신은 당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르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저 잘 그려진 그림처럼 인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만의 스토리가 있고 스스로 브랜드가 된다면 살바토르 문디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스토리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당신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 돈, 감정,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기꺼이 내놓을 것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